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22만 명 해고, 공무원 공사 철밥통 깨진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약 100만 명이고 공공기관 포함 150만 명이며 실질적으로 20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부 명예퇴직을 단행하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강제해고는 꿈도 못 꾸고 1년간 퇴직자 수는 겨우 1만 명에 그칩니다. 특히 한전 등 공사는 억대 연봉이 많은데 부채 비율이 122%를 넘겨서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168%를 넘고 있는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수가 245만 명이고 정교조도 11만 명이나 되는데 철밥통의 안정적 고액 연봉을 자랑하면서도 급여 인상을 위한 파업은 끊이지 않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1276 제가 직접 메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공무원 22만 명 해고, 공무원 공사 철밥통 깨진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때가 됐어요. 이거 깨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너무 비대해졌어요. 물론 MZ세대 같은 경우는 공무원 돼도 월급이 짠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먹은 철밥통이 문제인 거죠. 자, 100만 명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 와, 이거 뭡니까? 공무원들이 골기대회하고. 자, 지금 철밥통을 깨트리는 장면인데, 22만 명? 도대체 뭘까요? 먼저 이거부터 보자고요. 자, 민주노총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에 반발, 노조 문 닫으리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제목이고요. 이 내용이 좀 중요한데 한번 보실래요? 공무원 노조 현황.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 숫자가 약입니다. 100만 명. 2022년 공공기관 정원수, 이제 공무원 여기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순수 공무원들 말고 공공기관의 또 정원수 약 44만 명, 주로 공사라든가 이런데요. 자, 채용 인원 공무원 약 2만 명, 공공 1.3만 명. 채용 인원은 턱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철밥통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는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뽑으면 비대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뽑아서는 안 돼요. 자, 과감하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뽑고 정말 명예퇴직을 대폭적으로 단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해요. 이렇게 갔다가는. 정말 틀렸나요? 자, 그 다음에 보수 현황. 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2022년 공무원 평균 보수 9,400만 원. 이게 지금 연봉만 따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막 들어가는 것들은 다 빠진 거예요. 2020년 한전 억대 연봉자 약 3,000명. 이것도 역시 기본만 따진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공무원 수는 반절로 줄여야 합니다. 반절 정도로 줄이는 게 맞아요. 노조 한번 볼까요? 자, 공공기관 자산 935조인데 이 935조에 대한 공공기관 빚이 얼마냐? 168%예요. 즉 100으로 잡았을 때 68% 빚이 대충 한 600조 정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공무원하고 공공기관의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맨날 으쌰으쌰 데모하면서 월급 올리고 강제 해고. 우리나라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냥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명예퇴직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정말로 1년에 퇴직한 순수 공무원들이 8,500명이 말이 됩니까? 지금 100만 명에서 8,500명. 지금 뽑는 사람도 2만 명. 공공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자꾸 늘어나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은행이라든가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줄 아세요? 근데 이 공무원과 공공만 구조조정은커녕 바쁜 데는 바쁘겠죠. 펑펑 노는 곳들 많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동사무소. 자, 민주노총 121만, 한국 123만. 아이고, 민주노총 121만이나 노조가 있고 한국노총도 123만. 합쳐가지고 와 245만 정도 되네요. 전교조도 11만이나 돼요. 아니, 무슨 선생님들이 노조가 필요해? 공무원 물론 필요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왜냐, 다른 나라들도 공무원 노조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 과연 어느 정도를 지키면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진짜 노조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나라는 아직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잖아요. 유럽보다 못 살아요, 아직도.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속해요, 아직도. 더 동유럽 빼고 서유럽에서는 꼴찌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국가의 번영을 한 다음에 노조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건 뭐 모든 돈이 노조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또 데모를 안 하면 손해예요. 파업을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하고. 자, 여기 보세요. 공무원 수와 공공기관 정원수 채용 추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합계 97만 4천. 이건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100만이 넘어갔어요. 그냥 순수 공무원 말하는 거예요. 나이는 대략 한 43세. 그리고 공공기관 정원 추이, 이번에는 아까 이제 공사라든가 기타 하면 44만인데 약 한 50만 돼요. 150만. 이것만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자체 내부에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게 50만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200만이 넘어요.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거의 정규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공공기관 일반 정규직 채용 추이. 아유, 세상에 2만 명. 그리고 여기에 공사 12,000명. 공무원 2만 명, 공사 12,000명. 합쳐갖고 32,000명 정도 뽑는데 1년에 퇴직하는 공무원 수는 거의 10,000명대니. 그리고 뭐 이게 미국이나 지금 영국처럼 강제 해고? 아우,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명예퇴직도 싹싹 빌어가면서 제발 좀 명예퇴직 해달라, 이렇게 이만큼 줄 테니까, 이런 상황인데. 자, 공무원 해고 22만 명. 이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거 지금 미국의 사례입니다. 저번에 8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예 그냥 가차없이 쳐버리잖아요. 왜?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는 거예요. 트럼프라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비대해지면 나라 망해요. 왜? 세금은 들거치지. 자꾸 월급은 줘야지. 이 일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 해주니까. 디지털 시대,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또 세계에서 공무원들 일처리가 제일 빨라요. 왜? 거의 전산화 다 됐잖아요. 자, 강제 해고. 공무원 22만 명 강제 해고. 디지털 시대에 지나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22만 명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미국이 AI 기반해가지고 감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했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데 증명된 바는 없지만 유력해 보입니다. 이 정도는 잘라야 국가가 경쟁력을 갖춘다 이거죠. 영국 정부 공무원 1만 명 강제 해고. 자, 그런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이제 미국 트럼프한테. 미국 연방법원 행정부 해고 직원 복귀 다 명령시켰습니다. 공무원 노조 연맹이라고 있어요. 미국도 반발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죠. 그래서 1차 승소를 한 거죠. 그리고 국가보훈, 농무부, 뭐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 다 재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여기서 물러나겠어요? 보세요. 자, 해고 또 진행하고 있어요. 트럼프 일단 교육부는 아예 해체. 글쎄요, 이 말이 좀 민감하긴 한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중도입니다. 자, 뭐 남자 여자 편이 어디 있어요? 아들 딸 다 아내도 있고 다 그런데 왜 여성부가 왜 있죠? 그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는 완전 철밥통 키우기밖에 안 돼요. 그거 없애야 돼요. 아니, 여성부를 왜 만들어요, 그거를? 가뜩이나 지금 공무원들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만 또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잘리지도 않고 끝까지 가보세요. 여러분들 복지만 줄어들어요. 그러니 자, MZ 청년들은 급여가 조금일 수밖에 없으니까 에이 내팽개치고 나가버리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냥 월급이 세지니까 능력에 상관없이. 그게 공무원의 세계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능력제로 가야 돼. 능력제로. 나이 먹었다고 연차됐다고 승진도 그냥 물론 시험도 보고 하지만은 대충 그냥 5급 다 올라가고.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에서 무슨 시장경제 저거예요. 아무튼 법원, 국가공무원 이렇게 했고 해고 진행, 세금 낭비, 좌파 사상에 오염됐고. 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트럼프가 쓴 말이에요. 저는 중립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 네가 중립이냐 그러는데 뭐라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결코 우파 아닙니다.
저는 중립이에요. 자, 좌파 사상 오염, 비효율적 프로그램.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그냥 교육부부터 해고시켜버리겠다. 그리고 공무원 구조조정, 이민 추방, 이것 때문에 해고를 했는데 판사가 제동 걸었잖아요. 그래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기서 굴하지 않겠다, 끝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자,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가 안 되나요? 아, 미국이 잘 살아도 더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벌벌벌 해가지고 해고는커녕 명예퇴직도 막 엎드려 절해가지고 명예퇴직 겨우 시킬까 말까. 이러면 나라 못 가요. 좀 철저하게 자, 상벌을 철저하게 해서 점수화 시켜가지고 자를 사람은 자르고 끌고 갈 사람은 끌고 가고, 자, 그렇게 대폭해야 돼. 대폭. 조금 해갖고는 안 돼. 지금 우리나라 잘못하면 일본장 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다고요. 이게 꼭 공무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거의 가장 큰 문제예요. 혈세에서 비대진 공무원을 줄이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혈세 줄여도요 한계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자, 공공기관 평균 보수 이거 22년인데 다 9천만 원대예요. 여기에는 기본 다른 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한전 보세요. 세상에 억대 연봉자가 약 3천 명. 부채는 막 급증하고서 21년 지금이 훨씬 높아요. 한전 팔아갖고 부채. 한전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공사 다 그래요. 강성노조, 공무원노조의 문제점. 자, 이대로 언제까지 노사 갈등에 휘말릴 거냐. 나는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더 파업을 해요. 왜? 파업에도 제동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게 때려버려야 돼요. 그거 다시 고쳐야 합니다. 법을. 중도인 제가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은요 오히려 맞는 말이에요. 아니, 조금만 하면 파업하고, 그것도 월급도 센 사람들이. 아니, 또 진짜로 비정규직이나 정말 겨우 돈도 못 버는 사람들, 그걸 능력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대변해 가지고 이분들이 노조를 으쌰으쌰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 생존이잖아요. 생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생존이 아니에요. 그냥 살찐데 더 살찌고 싶은 탐욕이지. 국가야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파업만 하고 그러는 거죠. 오죽하면 현대제철에서 문 닫아라 해버릴까요? 자, 여튼 그렇고 청년 말살 이렇게 되면요 강성노조가 나오면 청년들 일자리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존 정규직 얘들 안 자르니까, 이분들을 안 자르면 청년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를. 노조 임금 상승 압박. 아무래도 연차가 높은 사람은 실력이 없어도 자꾸 월급이 뛰는 거야. 회사 사정 무시해서 파업만 해요. 또 그것도 모자라다고. 아니, 지금 적전하고 있는 회사를 현대차나 기아차 수준에 맞춰달래요. 그래서 그나마 양보해가지고 사측에서 이만큼 주겠다고 하는데 이 탁 던져버리고 이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법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청년층 취업 기회 말살되고 완전 도태되는 겁니다. 자, 경쟁 악화, 기업 경쟁력 저하, 비용도 부담되고 이러면 이제 딱 하나 방법. 해외로 가세요. 그냥. 아니, 꼴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 자영업 한번 해봐야 하고 얼마나 힘든지. 요즘 자영업 하면 저기 24시 하면 솔직히 200만 원은커녕 뭐 150만 원 번다고 하는데 날 새가지고 그것도 알바보다도 덜 번다고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본인들이 그거 해보고, 또 일당 노동직 그거 한번 해보고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파트 가가지고 우리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수혜 아저씨들 한번 돼보라고 하세요. 이런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억대 연봉 받으면서 대면 으쌰으쌰하고 파업하고. 해외로 옮기세요. 해외로 옮기는 게 그게 낫습니다. 그게 국가 발전에도 이익이 돼요. 자꾸 데모하면 싹 옮겨버리세요. 그냥. 철밥통 챙기기. 아, 공무원들은 또 철밥통인데도 자꾸 뭐가 부족하다고. 효율성 최악, 성과 급제 반대, 공산주의나 평준화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어요. 성과 급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상을 줘야 하는데 그냥 똑같이 가요.
그냥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아도 뭐 할 사람 없어요. 이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자, 일반 기업들 사회 갈등 야기, 불법 점거, 폭력 시위 다반사예요. 제 말 틀렸나요? 물론 자, 노조 측 반대편에 선 집단들도 막 이번에 막 폭행하고 난리 났잖아요. 응?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튼 나라가 쉽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노조 욕하니까 노조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막 오늘 제목이 이거라서 그런 거예요. 여튼 노조 간부 부패, 뒷돈 챙기고 노조 기금 횡령하고 꼭 미꾸라지 몇 마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정교조나 뭐 한국노총이나 뭐 민주노총이나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윗대가리들 몇 마리가 완전 으쌰으쌰하고 그러니 뭐 빨갱이들하고 연결됐네 뭐네 위원비어가 막 터지고 난리죠. 노조 갑질하고 정치 편향 하청 또 본인들은 또 하청업자들 알기를 무슨 뭐 버러지 알듯이 해요. 본인도 노조면서 돈 많이 받으니까 사상보다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조는 지들 집단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그냥 뭉탱이일 뿐이에요. 똥덩어리들이죠. 완전히. 자, 이제 양대 노총 여기 보세요. 자, 전교조 11만 명 정도 되고요. 무슨 교사들이 노동조합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민주노총 121만, 한국노총 113만, 어유 240만. 뭐예요 이게? 끝없는 노사 갈등. 현대제철 노조 4월 전면투쟁 예고. 이제 그만큼 먹었으면 많이 먹지 않았나요? 1인당 4,500만 원. 물론 이제 내막은 좀 이 뉴스 저는 뉴스 보고 하기 때문에 내막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차피 제가 뉴스를 보고 알지 뭐 여기 들어가 가지고 다 탐방해 갖고 어떻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같이 나온 거니까 좀 틀린 곳이 나올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흐름은 맞아요. 직장 폐쇄 후 재개. 그러다가 다시 또 직장 폐쇄. 결렬됐잖아요. 1인당 기본급 450 플러스 1,000만 원을 제시해라. 이게 지금 비상경영 체제, 임원 급여 삭감, 전원 명퇴. 지금 임원도 급여를 삭감하면서 사측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다 명퇴시켜버리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직장 폐쇄해버렸고. 세상에 현대차 수준, 기아차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해달라? 아니 지금 적자나고 있는 현대제철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하루 쉴 때마다, 하루 파업할 때마다 얼마나 큰 적자인데요. 내가 파업하면 국가가 이만큼 가난해진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걸 악용해요. 자, 그래, 너희들 한번 엿먹어봐라. 자, 이렇게 우리가 데모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더, 우리는 월급 받으면 되니까 너희들은 엿먹으니까 협상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빨리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인도나 이런 쪽으로 이전하세요. 진행 과정. 당진 시의회가 철강산업위기 가중하니까 중재를 하고 있고, 트럼프 관세 노사 갈등, 중국 수입. 가뜩이나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노사도 갈등도 심한데. 중국 수입산도 들어오고, 중국한테 경쟁력도 밀리고, 포항공장 희망퇴직 1,200명 중 80명. 여러분들 공공기관 부채 한번 보세요. 부채라도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자, 지금 766에서 935조 원으로 약 1,000조 가까이 자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부채 보실래요? 168%. 그러니까 여기에 68% 플러스 하면 돼요. 세상에. 적자도 이런 적자. 대기업은 이러지 않잖아요.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지. 그냥 공무원, 공공기관처럼 이렇게 계속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면서 인원은 자르지도 않고. 그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게 좀 강력하게 대항하면 또 본인이 대통령이 안 되니까 또 아부하나라고 대통령 해먹으려고 또는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과감하게 공무원 혁신하겠다는 사람 누가 나와요? 그 표 얻어야 하는데. 아유. 국가공무원 퇴직자 추이. 여기 보세요. 8,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21년에. 국가공무원 퇴직자가.
그 100만 명이 대기업 구조조정 터졌다. 대기업 52군데 잠재적 부실. 대기업은 얄짤 없어요. 그냥 물론 아무리 데모를 한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이든 이걸 단행을 합니다. 결국은. 근데 공무원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게 안 돼.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지금 해외에서도 자르잖아요. 강제로. 우리나라 잘라야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심각한데. 왜 그럽니까? 명예퇴직이란 명칭으로라도 많이 제가 보기에는 반절 정도는 커트시켜야 돼요. 점진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냐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 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세요. 혈세 낭비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공공기관, 공무원. 왜 이 월급이 너무 세? 너무 쓸데없이 많고 디지털 시대에 인원 감축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망해요. 뭐 실업급여 이것도 문제지만 비교하겠습니까? 지자체 혈세 낭비도 이거 막아야 돼요. 괜히 막 종부세 걷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자체가 무슨 왕입니까? 도로 시설. 한개 기업 왜 살립니까? 그냥 대기업도요. 파장 고려는 조금은 해야겠지만 망하게 내버려 두세요. 왜 법정관리네 워크아웃이네 그런 제도를 갖다 왜 다 적용시켜갖고 그냥 망하지 않게 만듭니까? 왜 혈세로? 이것도 없애버리세요. 완전히. 지가 지 역할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니까 이런 일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날밤새서 일해보세요. 덜하지. 법인 감세, 세수 부족, 대기업 감세, 국가부채. 아 진짜 법인 감세는 또 얼마나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법인 감세 엄청 해줘갖고 오히려 나라 국가부채만 이렇게 쌓여있어요. 또 개인회생 조금만 하면 회생 파산. 자 철밥통 들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무원들의 숫자는 비대해지고 연봉우리의 파업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부득이하게 정말 건전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또는 노조분들에게는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